한국 말도 안 돼요. 중국의 베테랑 승무원을 이런 작은 나라에 보내다니. 세계 공항 평가에서 베이징 국제공항은 22권 밖으로 밀려난 거 모르세요? 하지만 거기는 우리보다 작은 나라잖아요. 중국 문화를 따라만 하는 곳에서 제가 뭘 배우고 오라는 거죠? 여기 중국 최대 항공사의 승무원이 팀장실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중국을 자부하던 승무원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무너졌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영상통화를 하며 오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최대 항공사의 승무원 리우페이입니다. 10년 동안 국내선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아온 베테랑이죠. VIP 고객들은 저를 지정해서 요청할 정도였고 신입 승무원들은 저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자부심도 컸죠. 하지만 오늘 제 자부심은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제 손에는 방금 전달받은 국제선 발령 통지서가 들려 있었죠. 국내선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자부하던 제가 이제는 신입처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리우페이 승무원, 다음 주부터 인천에서 베이징 노선으로 발령됩니다. 국제선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니 기본 교육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팀장의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10년 동안 베이징 노선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아온 제가 이제는 신입 승무원들과 똑같이 기초부터 배워야 한다니요.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언니, 저희랑 같이 교육받게 됐네요. 이제부터는 제가 언니한테 한국 문화도 알려드릴 수 있겠어요. 후배 승무원 샤오린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작년에 입사한 신입이 저를 가르치겠다고요? 하지만 꾹 참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국내선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야.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어. 에이, 언니, 국제선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특히 한국 손님들은 서비스 기준이 높아서 저희 같은 신입한테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만해. 제 날카로운 고함에 대기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10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 같은 이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야? 우리보다 작은 나라에 우리 문화 따라하기나 하는 곳이잖아. 게다가 우리 기업들이 만든 공장이나 있어서 겨우 먹고 사는 나라 아닌가? 샤오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승무원 대기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죠. 국내선 시절 저는 언제나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VIP 고객들은 제 이름을 지정해서 요청했고 신입 승무원들은 저를 롤모델로 삼았죠. 그런 제가 이제는 신입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니요. 교육장으로 향하는 길, 브리핑룸에서 국제선 매뉴얼을 받아들었습니다. 한글로 된 안내문을 보는 순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어요. 중국어와 너무나 다른 글자들, 낯선 서비스 프로토콜들, 모든 게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리우페이 씨, 내일부터 국제선 기본 교육이 시작됩니다. 첫 수업은 한국 문화의 이해와 기본 인사말부터예요. 신입 승무원들과 함께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죠. 교관의 말에 저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중국 최대 항공사의 베테랑 승무원이 이제 와서 한국어 인사말을 배워야 한다니요. 그것도 갓 입사한 신입들과 함께요. 집으로 돌아와 스마트폰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 정돈된 거리, 세련된 사람들, 이 모든 게 과장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중국의 상하이나 베이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세계 최고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중국을 따라한 거겠지. 우리 기술력과 자본이 없었다면 한국이 이만큼이나 발전했겠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장 지어주고 기술 전수해줘서 이만큼 된 거잖아. 매뉴얼을 다시 펼쳐보았지만 한글로 된 안내문들이 더욱 거슬리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이면 신입들과 함께 기초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어요. 베이징 국내선에서 최고로 인정받던 제가 이제는 작은 나라의 노선에서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니.
이런 굴욕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를 흡수하고 배워온 한국에서 제가 무얼 더 배우고 오란 말인가요? 이런 강등이나 다름없는 발령이 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제 첫 한국행 비행 당일입니다. 기내에 들어서자마자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신입처럼 기초 교육을 받고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해야 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기내에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하자 샤오린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신입인 샤오린의 위로가 오히려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비행기가 이륙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국내선에서는 늘 하던 일이었기에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봐요. 이게 뭐예요? 이런 음식을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중국인 승객이 기내식을 보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응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내고 이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 당장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국내선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있었기에 저는 그저 평소처럼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의 한국인 승객의 모습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국인 승객은 기내식을 받자마자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젓가락을 정돈해서 트레이에 가지런히 놓는 모습까지 보였죠.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중국 기업 간부 장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승무원, 이리 와보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중국 최대 기업의 간부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런 서비스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장준의 고함 소리에 주변 승객들이 모두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중국인으로서 다른 승객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기내식은 사전 주문하신 대로 준비된 것입니다. 제가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장준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으로 보여요? 중국에서는 이런 취급 안 받아요. 당장 책임자 불러오세요.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의 한국인 사업가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승무원님, 제 기내식을 이분께 드려도 될까요? 저는 간단히 드리면 되니까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자신의 것을 양보하면서까지 상황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장준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것이라도 주세요. 이런 음식은 원래 먹을 생각도 없었지만요. 한국인 사업가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기내식을 건넸고 저에게도 공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승무원님, 수고 많으시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간단한 음료만 부탁드릴게요. 이 모든 상황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나 다른 두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무례한 요구와 고성을 지르는 중국 승객들, 그리고 조용히 배려하며 감사 인사를 잊지 않는 한국 승객들. 샤오린이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언니, 이제 알겠죠? 제가 왜 한국 노선이 좋다고 했는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최고의 서비스가 과연 진정한 최고였던 걸까요?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이 절반쯤 지났을 때입니다. 한 한국인 노인 승객께서 다리 통증을 호소하시며 승무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때 기내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샤오린이 당황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기 노인 손님께서 다리가 너무 아프시대요. 통로 쪽 좌석으로 바꿔드리고 싶은데 주변의 중국 손님들께 여쭤봤더니 다들 모른 척하세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 아닌가요? 자기가 돈 주고 예약한 좌석인데 왜 남을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하나요? 중국 국내선에서는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노인분께 죄송하다고 하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한국인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노인 승객께 다가갔습니다. 할아버님, 제가 자리를 바꿔드릴게요. 저는 젊으니까 괜찮습니다.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자리를 양보한다고요?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하지만 미안해서 어떡하나. 노인 승객께서 미안해하시자 주변의 한국인 승객들도 하나둘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도 필요하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연세 드신 분이 편하셔야죠. 힘내세요, 할아버님.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국인 승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반면 중국인 승객들은 여전히 모른 척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청년이 짐을 챙겨 자리를 옮기는 동안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알던 비행기 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보통은 자리 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승객들의 항의와 불만이 쏟아지기 일쑤였거든요. 우와, 대단하지 않나요? 샤오린의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득 지난 10년간 제가 경험했던 국내선에서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자리 변경은 늘 승무원들에게 큰 스트레스였죠. 승객들의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런 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 아닐까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요. 샤오린의 말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늘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거라고 이미 선진국이라고 자부해왔는데 이런 작은 배려조차 할 수 없는 건가요? 노인 승객께서 통로 쪽 좌석에 편안히 앉으신 후 주변 승객들에게 계속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옆자리의 중국인 승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자기 자리는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제 조국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경제 성장과 거대한 도시들을 자랑하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요?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발적인 배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성숙한 시민의식, 이런 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우페이 승무원님, 물 한 잔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노인 승객의 정중한 요청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요청은 중국 국내선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물 가져와 라는 식의 명령조였죠. 물을 가져다 드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겉으로 보이는 발전만을 쫓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공항 전경을 보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국의 대형 공항들에 비하면 초라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오만한 착각이었다는 걸 곧 깨닫게 됐습니다. 리우페이 씨, 우리는 J터미널로 들어갑니다. 승무원 통로로 가시면 김도훈 승무원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팀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공항에서는 늘 복잡하고 시끄러웠던 입국 절차가 떠올랐습니다. 수화물이 늦게 나오고 승무원들도 대기구역에서 오래 기다려야 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터미널 내부가 믿을 수 없이 깨끗했거든요. 공항 천장의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공간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리우페이 승무원님. 한국 승무원 김도훈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형식적이지 않았고 진심이 느껴졌죠. 중국어 발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승무원 전용 입국장으로 가실게요. 김도훈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안내 표지판은 사개 국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길 찾기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쪽이 승무원 전용 입국 심사대입니다. 제가 놀란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입국 심사대에는 줄이 거의 없었고 최신식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여권과 승무원 증명서를 이쪽에 스캔해주세요. 김도훈의 안내대로 서류를 스캔하자 불과 30초 만에 입국 심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김도훈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네. 이제 수화물을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수화물 구역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바닥은 반들반들했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실은 마치 고급 호텔처럼 깨끗했고 핸드드라이어와 비누 디스펜서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수화물은 보통 10분 이내로 나옵니다. 저희 공항은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베이징 공항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승객들이 수화물을 기다리며 불평하던 모습, 때로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던 순간들. 정확히 7분 만에 저희 수화물이 벨트 위에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건 수화물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나온다는 거였어요. 중국에서처럼 엉켜있거나 뒤집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승무원 대기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대기실로 가는 길에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공항 곳곳에 설치된 첨단 시설들이었습니다. 무인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디지털 안내판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중국의 공항들이 크기만 자랑하며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은 모든 시설이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저기, 김도훈 승무원님,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인천공항은 언제부터 이렇게? 제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도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목표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비스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늘 세계 최대를 자랑했지만 여기서는 세계 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네요. 그 차이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대기실에 도착해보니 이곳 역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편안한 휴식 공간, 깔끔한 샤워실, 심지어 수면실까지 마련되어 있었죠. 모든 시설이 마치 호텔처럼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이 깨져버렸습니다. 이곳은 제가 무시하던 그 작은 나라의 공항이 맞나요? 창피함과 부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 저는 잠시 편의점에 들러야 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문을 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밝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직원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천장에 달린 화면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인 결제 시스템이라는 안내문이 보였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직원 없이 어떻게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걸까요? 김도훈이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인 편의점이에요. 필요한 물건을 골라서 셀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김도훈은 직접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바코드를 찍은 뒤 카드를 대거나 현금을 넣으면 되는 거였죠. 놀라운 건 아무도 지키지 않는데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물건을 그냥 가져가면 어떡하나요? 제 질문에 김도훈은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CCTV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이건 서로 간의 신뢰니까요. 신뢰라는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나라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첫날부터 물건이 다 없어졌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무인 카페가 보였습니다. 커피 머신 앞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손님들이 카드를 대거나 현금을 투입하고 음료를 주문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무인 시스템인가요? 네, 요즘은 이런 무인 시스템이 많이 늘어났어요. 반찬 가게도 무인으로 운영되고 심지어 편의점 안에 있는 작은 식당도 무인으로 운영되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파는 곳인데 직원이 없다니요?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들어가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터치스크린으로 주문하고 결제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태도였습니다. 마치 당연한 듯이 이용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수거하고 사용한 그릇도 정해진 자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요. 공공장소에서의 매너, 분리수거, 차례 지키기 같은 것들이요. 김도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늘 감시와 통제로 질서를 유지하려 했는데 여기서는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이런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을 때는 어땠나요? 분명 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점차 적응했고 이제는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불편해할 정도예요. 무인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식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시장과 첨단 기술을 자랑하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신뢰와 배려는 부족했던 걸까요? 거리를 걸으며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무인 자전거 대여소, 무인 도서관 반납기, 심지어 길거리의 자판기까지 모든 것이 사람들의 양심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김도훈의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알던 세계가 너무나 좁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었죠. 숙소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밤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너무나 깨끗했거든요. 쓰레기통 하나 보이지 않는데도 길거리에는 쓰레기 한 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리가 깨끗한 거죠? 청소부들이 계속 돌아다니나요? 제 질문에 김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집에 가져가서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 관광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심지어 어른, 아이 상관없이 길거리에서 똥을 싸는 것도 흔한 광경이었죠. 사람들은 거리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고 아무데나 침을 뱉고 공공장소에서 떠들썩하게 굴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했고 제가 탔던 비행기에서도 중국 승객들이 아무렇게나 버린 쓰레기 때문에 고생했었습니다. 특히 공중 화장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의 화장실은 대부분 더럽고 악취가 났지만 여기 한국의 공중 화장실은 호텔 화장실처럼 깨끗하고 심지어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들러볼 곳이 있어요. 김도훈이 저를 한 아파트 단지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분리수거장이 있었어요. 유리병, 플라스틱, 캔, 종이류가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분리수거 교육을 받아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따로 처리하죠. 그때 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분리수거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왔습니다. 놀라운 건 그 어린아이가 척척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류해서 버린다는 거였어요. 우와, 어린아이도 저렇게 잘하네요. 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교육이니까요. 분리수거는 이제 우리에게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동안 여러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러 왔습니다.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었죠. 누군가 지켜보지 않아도 감시하지 않아도 모두가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롭지 않나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죠.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인도의 바닥은 반들반들했고 가로수 아래도 깨끗했습니다. 담배꽁초 하나 보이지 않았죠. 길거리 흡연도 거의 볼 수 없었어요. 흡연자들은 어디서 담배를 피우나요?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가능해요. 길거리 흡연은 금지되어 있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중국의 거리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모습들. 그동안은 그런 광경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밤거리를 걸으며 보는 도시의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깨끗한 거리, 정돈된 가로수, 밝은 조명,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새벽에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여기는 늦은 시간에도 많이 안전한가 봐요. 네, 우리나라는 CCTV도 많고 치안도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의식이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있으니까요. 문득 중국의 대도시들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은 많지만 정작 거리는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모습들. 우리는 겉모습만 화려했던 걸까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진정한 선진국은 시민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김도훈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 성장과 외적인 발전만을 추구했던 건 아닐까요? 정작 가장 기본적인 시민 의식과 배려는 잊어버린 채로 말이죠. 드디어 숙소로 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비가 너무나 깨끗했거든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공기는 은은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리우페이 승무원님. 리셉션의 직원이 제 이름을 부르며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더구나 유창한 중국어로 응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중국의 특급 호텔에서조차 외국어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미리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도착 예정 시간에 맞춰 준비하는 게 기본이에요. 체크인 과정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직원의 설명도 친절하고 명확했죠. 중국 호텔에서 자주 겪었던 긴 대기 시간이나 불친절한 응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객실은 15층입니다. 승무원 전용 휴게 공간도 같은 층에 마련되어 있으니 편하게 이용하세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가 거울처럼 반짝였고 방향을 알려주는 음성 안내까지 있었거든요. 객실에 들어서자 상쾌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침구는 하얗게 정돈되어 있었고 카펫에는 진공 청소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 것처럼 깨끗했죠. 수건이나 어메니티가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프론트로 연락주세요. 김도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필요할 것 같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거든요. 수건은 부드럽고 깨끗했으며 어메니티는 고급스러운 제품들이었습니다. 욕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물때 하나 없이 깨끗한 욕조, 반짝이는 수전,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어메니티까지. 수압도 일정했고 온수는 즉시 나왔습니다. 배수구도 완벽히 작동해서 물이 넘칠 걱정도 없었죠. 중국 호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수도꼭지를 틀면 처음에 흙탕물이 나오는 일이 다반사였고 배수가 잘 안 돼서 샤워할 때마다 물이 넘치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욕실 곳곳에서 느껴지는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화장실 휴지는 끝을 접어두었네요. 제 말에 김도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고객이 사용한 흔적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휴지 끝을 접는 것부터 수건을 접는 방법까지 모든 게 매뉴얼화되어 있답니다. 문득 중국의 특급 호텔들이 떠올랐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구석구석 먼지가 쌓여 있고 욕실 곳곳에 물때가 끼어 있던 모습들. 심지어 수건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나기도 했었죠. 침대에 앉아보니 놀랍도록 편안했습니다. 매트리스는 적당한 탄성이 있었고 베개는 포근했습니다. 피로가 순식간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잠시 휴식하시다가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룸서비스도 가능하고 근처 맛집도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룸서비스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30분 이내 서비스가 기본이에요. 음식의 맛과 온도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의 모든 서비스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고객의 편안함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잠시 후 룸서비스를 주문했는데 정확히 2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놀라운 건 음식의 상태였어요. 따뜻한 음식은 확실히 따뜻하게,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직원 교육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서비스가 곧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원 교육에 특히 신경 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직원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진심으로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런 서비스는 불가능하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왜 한국이 서비스 강국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 관광객들이 한국의 호텔을 선호하는지를. 호텔 창가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겪은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마주친 승객들의 모습, 인천공항의 완벽한 시스템, 거리의 깨끗함, 그리고 지금 이 호텔의 세심한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던 게 부끄럽네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GDP, 수출액, 인구수 같은 숫자만을 내세우며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며 썼던 제 소셜미디어 글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중국 문화를 배웠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리우페이 승무원님, 내일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객실 전화로 걸려온 프론트의 상냥한 목소리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식당에서 하고 싶은데 혹시 일찍 나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식당은 새벽 5시부터 운영됩니다. 일찍 출발하시는 승무원분들을 위해서요. 새벽 5시부터요? 고객을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쓴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호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새벽임에도 거리는 깨끗했고 편의점은 24시간 영업 중이었죠. 무인 키오스크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들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의 발전은 단순히 겉모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서로에 대한 배려, 규칙을 지키는 성숙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거죠. 승무원님, 아침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이 밝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뷔페 테이블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음식은 따뜻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창밖으로는 밝아오는 서울의 아침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셨나요? 김도훈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크기나 숫자로 국가를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 한국은 크기가 아닌 품격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나라입니다. 기술과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한국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롤모델이 된 이유죠. 김도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알 것 같았어요.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공항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동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다고, 아니 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죠. 그리고 앞으로 국제선을 통해 한국에 자주 와서 이 놀라운 문화를 더 많이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뵐 때는 제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가치들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도훈은 환한 미소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가 무시하던 작은 나라의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로 가득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들으시면서 많이 놀라셨죠? 한국을 무시하던 베테랑 중국 승무원이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진 이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의 어떤 점이 자랑스러운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